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교육부에서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함께 쓴다, 이런 어떤 제목의 타이틀을 해가지고 뉴스로 많이 다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육과정 개정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 그 중에서도 또 저희가 관심 있는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연변 이번에 교육과정 개정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함께 쓰도록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는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민주주의의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원래 생길 때는 민주주의가 그 형상화했던 그 모습이 있지만 공산주의에서도 자기들은 민주주의라고 지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회민주주의의 모습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라고 요새 많이 쓰는데, 그것도 모습이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개념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 밑에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이런 것을 나눠서 배우고, 그걸 포괄하는 용어로 구별 내지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사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뉴스에서 눈여겨본 부분은 우리가 방송에서도 했었던 재생산 권리 부분이었는데, 재생산 권리 사실 위험한 용어고 법으로도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가르친다 그래서 사실 그렇죠. 딸 엄마로서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매우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일단 용어는 빠진다고 해요. 용어가 수정이 됐더라고요. 뭐 성과 생산 건강, 생식 건강과 권리, 뭐 이런 용어로 조금. 그러니까 생식 건강이라는 용어는 찬성하지만 성 건강, 생식 건강 좋은데 그건 똑같이 여기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성 권리, 생식 권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를 거기에 권리를 함부로 연결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도 저는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성의 권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다. 이 권리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 이게 법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일들이 이제 그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교육과정에서는 생식 건강과 권리 이렇게 애매하게 사실 용어를 변경을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권리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에서 이것은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이 된 것이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교육이 우리나라 헌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잘 또 살펴보면서 저희가 또 어떤 부분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흐름도 명확하게 있고, 알아야 된다. 이런 자녀들이 생각으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대화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들하고 여성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그런 주제를 골랐는데요. 저도 사실은 교과서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였냐면, 이미 2015년 개정 이후부터 들어와 있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교과서에. 특히 이제 보건교과서, 뭐 사회교과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용어들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배우지 못했던, 그리고 사실 지금도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의미가 정의되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들어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섹슈얼리티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먼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무엇일까요? 성적 자유결정권을 치면은 깜짝 놀란 게 청소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법률 용어고 헌법적으로도 인정된 게 사실 간통죄 판결 그 무렵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명문화된 권리다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청소년에게 권리로 인정되는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게 벌써 약 5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고요. 근데 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간통죄 판결에서 인정되었던 그 법률적인 용어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 여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물론 그 상대방을 포함하여 그것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할지를 내가 내 몸을 결정하는 권리로서 인정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통죄 판결이나 또 부부간간에 있어서도 이런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논거로 사용되는
있는데 네. 성행위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의미 있게 하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상 명문화되어 있진 않아도 기본권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제가 뭐냐면 성행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책임과 권리가 내 안에 있다. 내가 그렇죠. 나의 몸을 결정한다는 완전한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성인들은 이미 이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된 사람들은 성인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기본권 안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받고 있는 셈이죠. 단지 이제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언급해 주신 뭐 간통죄라든지 뭐 부부간 강간이라든지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 여부나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뭐 하기 싫은 사람이랑 관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간통죄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여기서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됐던 이유가 뭐냐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대방과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느냐, 보호해 주어야 하느냐, 혹은 그것을 처벌을 통해서 관리해야 되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처벌을 통해서까지 규제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형법이 위헌 결정이 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성적 자기결정권을 청소년들이 먼저 권리로 배우고 있다는 점에 사실 좀 충격이야. 맞아. 충격이죠. 맞아요. 충격. 이미 배우고 그러니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들의 토론 뭐 이런 영상들이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청소년들이 일단 이것을 자신들의 권리로 인식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는 저는 좀 우려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영상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런 부분에 많이 교육이 되었구나 이미. 또 건전한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도 많아요. 아니, 성적 자기결정권이 불건전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것을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아주 애들을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에게 밥 3끼를 먹을 권리가 있어 라고 하면 밥을 뭐 7시, 12시, 6시에 먹을 권리가 있어 라고 하면 6시에 밥을 안 차려주면 아이들이 화를 내죠. 내 권리를 왜 침해하세요? 그렇죠. 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밥을 때가 되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3끼를 먹고 그렇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특별히 네가 몸이 아프지 않으면 식사 시간에 참여해야 해 라는 의무와 함께 또 그것이 너의 권리이기도 해 라는 것을 같이 가르치는 과정이 있어야 균형이 잡히는 사회생활이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권리에는 반대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이 균형 있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저는 또 사실 굉장히 놀라고 있는 게 아이들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주어지는 나이가 13세라 그래요. 이 나이가 굉장히 저는 충격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면요. 성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 동의를 했어도 무조건 상대방이 처벌받는 나이가 13세 미만인 경우인 거예요. 네. 그래서 13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아동이 동의를 했더라도 상대방은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13세에서 16세까지의 청소년에 대해서도 성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성행위를 해도 성인 남자는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13세에서 16세의 경우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법적인 관점이고요. 네, 근데 현장에서 가르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하고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는 조금 그렇죠. 저는 이거 보고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면 상대방 남성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데 학자들의 논문을 살펴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처벌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년 남자만 처벌하는 규정을 뒀다. 이렇게 보고 네.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청소년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고 성행위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청소년들은 처벌하지 않아. 성인 남성들은 이걸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처벌해.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이걸 논리적으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가 어린이들에게도 다 있어요. 그렇죠. 어린이들에게도 난 저 아저씨 싫어. 예를 들어 그래, 제 표현의 자유도 저 다 있죠. 저 아저씨 싫어. 이 아저씨는 뭐 이런 얘기 어린이들을 이렇게 해준대. 그래서 좋아라고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죠. 그렇죠. 그걸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어린이들한테도 모두 기본권으로 내재되어 있지만 그렇죠. 그것을 얼마만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가는 법의 질서하에서 테두리가 지어진다는 것이고 아직 청소년들에게는 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그것은 어떻게 인정되느냐? 이 친구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거절할 수 있는 자유라는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네. 권리로서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네. 무제한한 자유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반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아이들에게 이것을 강조해 줌으로써 자기결정권의 포션을 넓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권을 주로 강조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반대로 성적인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권리가 청소년들에게까지 모두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성교육을 통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성을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누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결정권이 행사가 서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해요. 왜냐하면 아직 어린이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피선거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제할 수 있는 그 질서의 범위는 아직 교육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르치는 방식이 포괄적 성교육의 방식보다는 아직은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권리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성교육은 무엇보다도 인성교육과 꼭 겸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게 이전에 내가 보호받아야 될 권리이기도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호를 해줘야 할 지켜줘야 할 어떤 권리도 저는 포함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권리로 규정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리를 남들은 침해하지 않고 나는 지키기 위해서 인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되고 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지 바른 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헌법적으로 네. 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권리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책임의 원리라고 합니다. 네, 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법률적으로 좀 불균형한 부분이 청소년에게 성행위를 한 성인은 처벌받고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성인은 처벌받지만 청소년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에서 맞아요. 그래서 네. 또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법률 체계를 교육학자들이 모르시는구나. 권리와 책임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같이 균형적으로 교육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우리가 국영수만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을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이런 다양한 지식들,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대화하시면서 정말 바른 기준을 세워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모든 권리 행동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도 함께 가르쳐 주시는 그런 현명한 부모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좀 본인이 알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피드백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좀 이제 연령대가 저희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어떻게들 이해하고 계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대 간 공감과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성적 자기결정권이 어떻게 보호되고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점차 같이 맞춰져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오마가 편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